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늘 일에 치이고 살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요새 너무나 재미나게 보고 있죠.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연 아닌 사연이 있어서 글을 올려봐요. 20대 초반 아무런 구김살도 없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간혹 제가 엄마 심부름하러 가거나 아빠 회사에 볼 일이 있을 때 방문을 하면 꼭 저를 태워다 주곤 했던 친절한 사람이었죠. 일하는 직원분들 중 저를 딸처럼 생각했던 아저씨들은 저에게 자주 오지 말라고도 했지만 저도 모르게 매일같이 와서 그 친절했던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의식이 되기 시작했죠. 외모도 푸근하게 생겼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던 터라 사실 한참 남자에 관심이 많은 때였어요.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 역시 태워다 준다는 호의를 거절하기 싫었죠. 온 세상이 우리를 응원하듯 늘 짜맞춘 것처럼 제가 있을 때면 그 직원이 배웅을 해줬고 아빠도 그 직원을 꽤 믿는 눈치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물류 직원으로 입사해서 물류팀 과장이 된 사람인지라 심지도 굳건해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레 왔다 갔다 하며 눈이 맞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연애를 해보니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제가 딱 저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빠와 성격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희 아빠도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라 굉장히 심지가 굳건하신 분이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으면 성공에 대한 열망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느껴졌죠. 그러면서 제가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아마 반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8살이나 많았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고생도 안 해본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어찌나 대단해 보이던지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사람의 힘듦을 내가 나눠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곱게 키운 외동딸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자 엄마는 큰 반대를 하였고 아빠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가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건 엄마 시대니까 그런 거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벌써 집에 들어앉으려고 해.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람한테 그 사람 환경이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사람 됨됨이만 봐줘. 솔직히 아빠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능력 인정받은 거 보면 몰라? 여보도 그만 언성 높여요. 수미야, 우리 이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완강히 반대하는 엄마였지만 아빠는 대놓고 반대를 하시진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참 위로가 되었고 저흰 계속 그렇게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 제가 좋다고 하는 결혼을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죠. 엄마가 많은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저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리실 수는 없단 걸 알았어요. 그리고 꼭 이 선택을 보란 듯이 엄마가 나중에 잘했다고 하시게 할 거야 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 네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말고. 알겠지? 힘들면 그래도 언제든지 친정으로 와도 돼. 당연하지.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민욱 씨 정말 성공할 거야. 아빠도 무일푼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은 거 봐.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엄마도 아빠와 결혼 후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고, 저 역시 남편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낼 거란 걸 알아서 그런지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절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이건 내 결혼 선물이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이래서 해줄 건 없고 여기 그래도 쏠쏠할 거야. 내 금붙이랑 너한테 새로 해주는 금붙이거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결혼 선물이라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폐물과 새로 금은부화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려고 한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했죠. 내 며느리가 그래도 꼴랑 너 하나인데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거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진짜 생각하지? 모녀처럼 지내면 돼. 친정엄마도 시댁에 기대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의 폐물이며 다른 것들을 주셔서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받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셔서 좋다는 거. 알지. 엄마, 나 잘 살게. 그래도 딸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엄마였고, 저 역시 제 인생의 고부 갈등은 전혀 없을 거라고 다짐하였어요. 그때는 고부 갈등도 TV에서나 보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네요.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던 터라 시어머니와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줄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처음엔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던 시어머니는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너 옷이 그게 뭐니?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고 해도 바지가 너무 달라붙는 거 아니야? 아, 스키니라고 해서 유행하는 바지거든요. 이상할까요?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가 당장 갈아입어라. 네. 아무리 시내가 변했어도 그렇지 어디서 시어머니 사는 곳에 저런 옷을 입고 다녀? 너 그렇게 우녀우녀 자라서 어떡할래?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해줄 수 있겠니? 노력하고 있어요. 절 딸처럼 생각하신다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가 입는 옷,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하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으려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를 꾸짖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 솔직히 결혼했는데 옷도 좀 아줌마처럼 입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결혼했다고 누가 그렇게 아줌마처럼 하고 다녀. 오빠 왜 그래? 그냥 우리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야. 언제는 공주처럼 대접해준다면서 이게 공주야?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맞춰나가긴 해야지. 어떻게 네가 하던 대로 살래?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쌀쌀 맞으시니 그런 거지. 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아무리 외동딸에 금수저라지만 밥 한 번 안 해봤다는 게 말이 되냐? 난 밥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도 화가 나시는 거야. 오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내가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야?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밥에 목숨 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최대한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잔소리를 듣게 되었죠. 8살이나 많은 남편은 절 늘 어린애 취급하며 말을 하였고 그에 더불어 시어머니도 늘 한 소리 덧붙이셨어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 생활이지만 선생님과 사는 느낌이 들어 숨이 막힐 때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런 소리를 들으니 옷 입는 스타일마저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밥을 사 먹을 때면 생전 안 하던 소리까지 하시는 시어머니와 밥을 같이 먹기도 힘들었어요. 남들은 부자 처가 얻으면 뭐 명함이라도 하나 파준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맞잖니. 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어머니는 네 아빠 회사 아니냐? 그럼 사위가 하나인데 자리는 하나 해줘야지. 저희 아빠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이세요. 공평하시거든요.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아빠가 우리 회사는 무조건 능력제라고 하셨던 거. 그래도 사위가 하나인데 진짜 그럴 줄 몰랐지. 당신도 그래서 사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아마 잘하면 더 잘해주실 분이지 모른 척 하실 분은 아니셔. 이렇게 답답해서요, 원. 딸이 너 하나고 그럼 이 집에 사위가 우리 아들밖에 더 있어? 본인 영정 사진 들어줄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니? 그래,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아빠의 회사보다 제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었기에 제 남편을 부추길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눈치는 계속되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럼 좋게 생겼냐? 솔직히 장인어른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사위인데 어떻게 나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놈을 진급시켜주냐고. 아, 그랬어? 아빠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진급에서 밀린 남편이 집에 와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고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네 엄마 아빠 웃긴다 아주.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세야? 어머님, 유세라뇨. 맞잖아. 내 말이 틀려? 나중에 관짝 들어줄 사람 생각하라고 해. 어머님은 또다시 장례 타령을 하며 막말을 하였어요. 결혼 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니 마냥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일찍 결혼했던 터라 주변에 털어놓을 지인들도 없었고 그저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가 싶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다 싸우고는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애써 남편과의 불화를 피해왔죠. 하지만 친정만 가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엄마와 아빠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숨이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구만. 당연하죠. 숨이 제 목숨보다도 더 아낀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숨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도 처음에 반대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런 듬직한 모습에 마음도 많이 열어주셨어요. 처음에야 많이 반대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처럼 숨이 아껴주니까 너무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뻤어요. 가끔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진짜일 거라 믿으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도 워낙 연세가 많으신 거니 그럴 거다 싶었고요. 하지만 아빠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변하더라고요. 그러게, 그 나이에 이제 좀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좋니? 원래 나이가 있으면 회사 일도 손에서 떼야 해. 그러니까 솔직히 나 못 믿으시는 거 아냐?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나한테 통 뭘 안 맡기시잖아.
아직 한창이신데 뭘 맡기고 안 맡기고야. 아빠는 아마 건강하실 때까지 일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 그게 욕심이라는 거다. 사위가 있는데 뭘 그렇게 혼자 다 해먹으려 하신다니?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저 제 힘으로 잘 살고 싶어요. 늘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날엔 저에게 더욱더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희의 완전한 불화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빠는 버는 족족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나한테는 저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집 사서 분가해야지. 여기서 계속 살래? 돈 모으고 있어. 그래도 아예 생활비를 안 주는 건 좀 그래. 너 돈돈거리려고 나랑 결혼했어? 없이 살았던 애도 아닌데 왜 이래? 내 벌이로 세 식구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나도 저금은 좀 해야지. 남편은 집을 산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어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곧 비밀이 밝혀졌는데 남편은 지금껏 집안의 빚을 갚아오는데 월급 전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의 빚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고 너무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잠까지 설칠 정도였어요.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무서웠어. 그리고 장모님이 워낙에 결혼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빚까지 아시면 더 반대하실 것 같았고. 그래도 이건 사기잖아. 내가 어리다고 이런 걸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빚보다도 절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정을 하시면서 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마음이 아팠죠. 미안해.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민욱이가 고생한 거야. 내가 빚잔치 하자고 해도 저 책임감 강한 놈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그 양반 살아생전에 일만 잔뜩 버려놓고 먼저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민욱이가 얘기하겠다는 거 내가 말렸어. 네가 꼭 내 며느리로 탐나서 말이야. 얼굴도 생글생글 웃는 상에 어찌나 구김살이 없던지. 첫눈에 네가 욕심이 나서 그랬어. 미안해. 그래서 없는 형편에 마지막 남은 내 패물이랑 금은 보화까지 마련해서 준 건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곤 엉엉 눈물을 흘리셨고 계속해서 우는 모습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없는 살림에 이런 것까지 해주셨는데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저에게 미안한지 따로 지적을 한다거나 살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저희 아빠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신 10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힘든 와중에 엄마와 아빠는 참 좋아하셨어요. 엄마,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요즘 민욱 오빠한테 듣기론 회사 많이 어려워졌다며. 민욱이가 그래? 그래. 뭐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난 괜찮아. 회사 괜찮은 거야? 그래, 네 아빠가 누구니? 다시금 꼭 일어나실 거야. 원래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그렇겠지? 괜히 걱정되네. 민욱이가 별소리를 다 했구나. 아빠의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엄마는 임신한 제 걱정뿐이셨어요. 하지만 딸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엄마를 보며 사실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사돈하면서 잘해주셨을 양반인데 가세가 많이 기울어 진 걸 알아서 그런지 엄마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주셨거든요. 사돈은 그래도 제가 있는데 오기가 참 편한가 봐요. 아, 네? 아니 그게 수미가 딸기가 먹고 싶다길래 들렀어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불편하긴요. 그래도 좀 마음은 그러네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인데 이곳에 마구 오실 생각을 하시다니. 엄마는 이 말에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고 곧장 예의를 차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엄마 불러서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건 좀 아니잖니? 결혼 전에 어머님이 자주 놀러 오시라고 하셔서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넌 그렇다 치고 어른이면 이런 것도 모른다니? 시어머니의 아무런 뜻없는 말이었지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나눈 얘기를 엄마는 밖에서 듣고 계셨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당장에 저에게 신혼집을 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방 2개짜리에 사는 건 좀 아니야. 엄마가 큰 건 못 해주는데 너희 작은 전셋방이라도 얻어줄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진짜. 아기 낳으면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싶어서 그래.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몸조리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싶으시다며 분가를 추천하였고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을 구해주신다고 하자 입이 찢어졌어요. 시어머니도 막상 저희가 분가한다고 하니 좋으신 것 같았죠. 어렵다 해도 살만하신가 보다. 집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아니요, 힘드세요. 작은 전세 하나 구해주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이도 낳고 해야 하니. 그래도 역시 능력 있으셔. 내가 지난번에 혹시 말한 게 기분 나쁘셨을래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어렵다고 해도 역시나 살만하다며 좋아하셨고 오히려 본인이 그때 엄마한테 신뢰를 한 게 아니냐며 걱정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돈 때문에 홀대했다가 잘해줬다가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저 역시 친정엄마에게 죄송하지만 분가를 하니 참 좋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안 들으셔도 되고 아늑한 곳에서 아이까지 낳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좋았어요. 이렇게 이사 갈 준비를 하다 보니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이 용품까지 준비해야 했죠. 남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니 제 돈으로만 준비해야 했는데 막상 돈이 모자르니 어머님이 결혼할 때 주신 폐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폐물을 가지고 금거래소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미테이션이었죠. 가짜요. 거래소에서 나와 한참을 멍 때리다 집으로 향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듯 당황하더라고요. 너는 뭘 그런 걸 팔러 가보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그랬겠어? 뭐? 진짜인 척하고 주셨잖아. 그리고 없으면 그냥 안 주시면 되는 거지. 와, 너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한다.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오히려 저보고 진짜 금이 아니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냐는 남편이었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도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따지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없이 사시는 형편이라지만 저희 엄마 아빠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해주신 신혼집은 전세라고 했지만 노후에 부모님이 모든 걸 정리하고 둘만이 살아갈 집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사는 집은 아무래도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가 일을 정리하시면 이곳에서 사실 생각을 하시고 집을 해놓으신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자식이 뭐라고 본인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하길 바래서 이렇게 저에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 부담이 갈까봐 전세라고 하신 것이었죠. 엄마, 그런 말을 하지. 천천히 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 지금 집에서 조금만 더 살다가 다른 곳 알아보면 돼. 일단 네가 아기 낳고 사는데 마음이 편해야지. 거기 생활권도 좋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아. 민욱이도 고생 많이 했잖아. 아빠가 따로 회사에서는 티를 못 내시는데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 하셔.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과 저에게 가짜 금패물을 주신 시어머니가 비교되더라고요. 그럼에도 혼자 힘들어서 그러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했어요. 그래야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해가 갈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남편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태도였어요. 부모가 딸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어때? 그리고 요즘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오히려 이렇게 집 하나 생긴 게 좋은 거지. 우린 마음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당신 진짜 고마워해야 돼. 솔직히 엄마 아빠도 여유 있어서 해주신 거 아니야. 제 말에도 남편은 대충 흘려드는 것 같았는데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남편이었지만 얄미운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작게나마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의 여유는 있으시겠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못난 딸이었네요. 그렇게 아이도 낳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게 무색할 만큼 아빠의 회사는 아예 기울어져 버렸고 탄탄한 회사도 이럴 수가 있나 싶게 급격히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죠.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탓하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너도 알고 있었지? 장인어른 거래처에 대금 밀린 지도 꽤 됐다는데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가족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 섞인 얘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났고 대판 싸우게 됐어요. 사실 결혼 후 남편네 빚이 많다는 이유로 하루도 쉬어본 적 없이 생활비를 보태느라 일도 꾸준히 했고 간간히 아빠나 엄마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지라 화가 났죠.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게 할 말이야? 지금 엄마 아빠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당신 빚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안쓰러워하셨니? 진짜 실망이다. 그거랑 이거랑 같냐? 본인과는 다르다며 화를 내는 남편이었죠. 너무 걱정스러운 건 친정아빠는 그 뒤 계속 연락이 없었고 회사는 급격히 부도가 진행되는 수순이었죠. 엄마는 울고불고 하시고 저 역시 연락이 안 되는 아빠가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 당분간 아빠 연락될 때까지 집으로 오시라고 할까봐. 미친 거 아니야? 어디로 오시라고 해? 뭐? 다시 말해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고 애초에 나랑 결혼한 이유도 내가 사장의 딸이어서 그랬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마당에 남편은 이제 저희에게 기대조차 할 게 없는지 엄마를 멀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머님한테 이러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나 지금 이직해야 하니까 건들지 마. 그러게 애초에 젊은 피한테 잘 맡기고 내려오시지. 이 꼴을 만들어. 걱정은커녕 저희 아빠 탓을 해대는 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전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고 사정을 했죠. 아빠 연락 될 때까지만이야. 어? 이 집도 솔직히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 회사 넘어가네 마네로 엄마 집에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데 어떻게 혼자 두냐고. 감수하셔야지. 만약 이번에 회사 완전 무너지고 나한테까지 피해되면 진짜 나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잘 알아둬.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정말 화가 났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그럼에도 혼자 계신 엄마의 옆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네 집으로 향했을 때 엄마는 집 안에서 쓰러져 계셨더라고요. 너무 놀라 허겁지겁 엄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그 사이 시댁에 갔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지금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 가고 있어. 일단 상태 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제 말에 도다운 대답은 이거였죠.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네가 그럴 줄 알고 비밀번호 다 바꿔놨어. 너 장모님 모시고 올 거면 예은이 볼 생각도 말고 이혼인 줄 알아. 안 그러면 당장 장모랑 연 끊어. 너 미친 거 아니니? 네가 어떻게 그래? 우리 아들이 안 된다는 거 네 멋대로 하는 거야? 결혼 후 힘들게 살았던 저를 안쓰러워하신 엄마는 제가 살 집까지 마련해 주셨지만 쓰러진 친정엄마를 혹시라도 집에 데려올까 남편은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그렇게 엄마를 모신 뒤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엄마는 일시적인 쇼크와 영양실조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생긴 마음의 병 같더라고요. 딸로서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엄마도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빠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어요. 전 그렇게 계속 옆에서 엄마를 달랬고 일단 딸아이 때문에라도 집에 다녀온다고 했죠. 다행히 병원에 계셔서 그나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역시나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정말 큰 실망을 하였어요. 남편 또한 들어오는 저에게 막말을 하였죠. 당장 이번 달 월급 어쩔 거냐고. 장인 연락도 안 되고 미치겠네. 회사 사람들도 난리야. 알아? 그 와중에 넌 장모를 모시고 싶다고 할 수 있냐?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는 너랑 나도 못 살겠다. 이혼하자. 당신같이 본인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랑 나도 못 살아.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힘들 예정인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얼씨구나 싶은 얼굴이었죠. 그래, 빚도 상속된다는데 이혼하자. 저에게 미련 따위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오히려 이혼을 하려며 부추길 정도였어요. 너 후회 안 할 것 같니?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자존심 세우지 마. 어차피 우리 아들은 재혼하면 돼. 제가 후회를 왜 해요? 이런 인간이랑 사는 자체가 후회인데. 그리고 애 안 키운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은인 제가 키울게요. 그래, 우리 아들 혹 달리면 안 되니까 네가 데려가. 가장 힘들 때 인간들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들 때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내가 뭘 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시면 혹시 충격을 받으실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고 그저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태어난 엄마를 모셨어요. 너 진짜 안 가봐도 돼? 괜찮아.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잘 드시고 좀 기운 내셔.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짐이 된 것 같아. 아니야. 아빠 무책임한 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기다려보자. 혹여나 엄마가 이 상황까지 알면 더욱더 슬퍼하실까봐 내색은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연륜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의 낌새를 이미 다 알아채버리셨죠. 그래서 이혼하자니? 엄마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대우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힘들었겠다 하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때 알아봤어. 나 너희 집 간 날 시어머니 참 속물근성 대단하더라. 사실 엄마는 그날 많이 느꼈다고 했어요. 결혼 전 상견례 때와는 다른 말투였고 처음 보는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에게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참 사람 볼 줄 몰랐지 뭐. 됐어. 엄마도 너 그렇게 사는 거 싫어. 오히려 많이 우신 엄마는 저의 이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마음이 힘든 와중에 또 제 걱정을 해주시니 참 딸로서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전 속전속결로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려 했고 남편은 이제 이혼 이야기를 오가는 사이가 되자 더욱더 거칠게 막말을 하였어요. 이제 너한테 털어갈 것도 없는데 깨끗이 합의 이혼하자. 그리고 옆에는 남편을 아주 끔찍이도 아끼는 또 시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역시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하셨죠. 너 우리니까 합의 이혼으로 끝나는 줄 알아. 괜히 우리 아들 인생만 시간 끌었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종쳤죠. 너를 왜 떠받들고 살라고 했겠니? 그래도 회사 오너 딸이라고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결국 망해가는 회사 사장 딸이었어? 우리 아들 인생 불쌍해서 어째. 시어머니는 대놓고 속물짓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렸고 그전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전화를 거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안색이 싹 바뀌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니 사돈, 지금 뭐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끊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뭘 하셔? 아니 일단 수미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를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곤 눈빛이 바뀌셨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자 그곳에서 갑자기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오셨단다. 그것도 아주 대단하게.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었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결혼 전 인자한 모습의 얼굴을 하며 제 손을 어루만지는 거였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야? 장인어른이 돌아오셨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우리 서로 오해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오셨다는 시어머니였고 이혼 타령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바꾸니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저 역시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시끄러워. 너 얼른 수미 안 붙잡아? 너 진짜 수미랑 예은이 없이 살려고 그래. 남편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챈 듯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전 너무 어리둥절해 두 사람을 뿌리치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아빠의 신수 환한 얼굴이 바로 보였고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돌아왔다며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빠가 해줬던 얘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의 이중성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었죠. 아빠는 애초에 제 남편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젊은 친구가 야망도 있어 보이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이 좋다고 하자 결혼을 허락해 준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혼 후 성실한 척하던 남편은 저와 결혼하자마자 회사 직원들에게 장인어른의 회사라면서 오히려 직원들을 하대한 적도 많았고 본인이 사장인 양 갑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임원 아저씨들은 아빠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고요. 일을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하니 아빠는 남편의 진급은커녕 회사에서 거의 못 본 척 하다시피 했던 것이었고 남편은 이것이 불만이 되어 저에게도 횡포 아닌 횡포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본인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 회사가 점점 위기를 겪을 때 아빠는 참 힘들었다고 했어요. 사위인이 의논하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성격을 알고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회사 내에 들리자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여 근무 태만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어요. 본인 회사인 양 했었지만 동료들에게도 회사에 발전이 없다면서 그렇게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는다면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얘기는 돌고 도는 법이었고 아빠의 회사에 오래된 직원들이 많았던 만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주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처 납품을 갈 때마다 회사가 곧 망해간다는 둥 오히려 거래처들을 불안하게 했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점점 거래처에서 아빠에 대한 신용의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물며 남이라도 너무한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떠벌릴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맞지만 아빠는 이번 계기를 통해 오히려 회사 직원들에게 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고 회사 내 자금까지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흘렸다고 했어요. 물론 회사가 심각했던 상황은 맞았지만 남편 또한 어떻게 나오냐가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친구이자 옛 지인을 찾아갔고 아빠에게 어려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지인분은 당장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듣고 통 크게 해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걸 보고 하는 말이었죠. 어려서 힘든 아저씨가 아빠에게 늘 신세를 졌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성공한 아저씨는 아빠 회사가 어렵다고 하자 단번에 해결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금 재가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참지 못하고 당장에 부도라도 나는 듯이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저에게 그런 홀대를 하며 무시를 했던 것이었고 시어머니마저 이혼 종용을 했던 것이었죠. 애초에 저희 집 배경을 보고 선택한 모자였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진 저를 내쳐버린 거예요. 천하의 몹쓸 것. 아무것도 없는 놈 믿고 시집 보냈더니 우리 집 망할 줄 알고 내 아내랑 딸을 이딴 식으로 대해? 아빠, 그래도 우리한테 연락은 했어야지.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이미 짐작은 했지만. 그리고 이 사실을 한 엄마는 알자마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저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죠. 당신 아들 망하는 거 이제 뜬 눈으로 구경하셔. 내 남편 돌아왔으니 끝장났어. 라고 말이에요. 그러게 힘들 때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이 구분이 되니 전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회유하듯 사과를 하였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사실 아버님 회사에서 나도 한 역할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이 귀에도 안 주시잖아. 그래서 심술났나 봐. 심술? 난 아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예은이가 있는데 이혼은 생각해보자. 당신 합의 이혼에 엄청 찬성했잖아. 나 마음 안 변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까지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확인한 이상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혼을 버티는 바람에 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 지금까지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은 것도 많은 문제가 되었죠.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 친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표독하게 굴더니 법의 명령이 떨어지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우리 아들 홀압이 되는 걸 봐야겠니? 네가 마음 좀 풀어라. 우리 민욱이도 반성 많이 했을 거야. 아니요. 제가 왜요? 어머님, 그 기세 어디 가셨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미안했어. 이래서 마음을 굳게 써야 하는 건데 참 추잡했다고.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소용인가요? 기차는 벌써 떠났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남편은 해고 처리를 당했어요. 제 남편이 해고가 되자 일각에서는 오히려 좋아했다고 했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장 사위냐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편은 입을 반복적으로 잘못 놀린 죄로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되고 말았어요. 반복적으로 거래처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퍼뜨렸고 직원들한테까지도 회사가 망한다는 둥 이상한 헛소리를 했던 남편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아빠는 괘씸한 나머지 아빠가 알고 있는 같은 업종의 회사 사장님들에게 남편에 대해 얘기했어요. 사실상 근처 같은 업종엔 얼씬도 못하게 된 셈이죠. 그제서야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됐어요.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니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곳 아는 지인의 고물상으로 말이에요. 처음 저희 부모님이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빌더니면 결국 시어머니의 18평 되는 빌라마저 팔게 된 남편이었고 본인 아들의 나락을 뜬 눈으로 본 시어머니는 여러 번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방을 가기 전까지도 저에게 재결합을 요청했고 아빠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후회를 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한 우물만 팠는데 너무 가혹하세요. 주둥이 잘못 눌린 값이지. 제가 다신 안 그럴 테니 주변 회사만이라도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가 우리 애 엄마한테 어떻게 했나?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 2번은 실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안 변하지. 변하면 그게 사람인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성하고 살아. 이 정도 한 것도
우리 손녀 보고 참은 거니까. 아빠도 이렇게까지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아빠가 연락 두절됐을 때 저희 엄마에게 했던 행동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셔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남편의 행동들이 다 퍼져 퇴사날에도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받아야만 했었죠. 가뜩이나 힘들게 살았던 남편은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탓이라며 그렇게 자책했지만 솔직히 남편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저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저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이 있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빌고 또 빌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저희와는 남이 되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와 본인의 빚을 갚느라고 아기 면접조차도 2달에 한 번꼴로만 했었죠. 그마저도 한 번씩 보면 원래 푸근하고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고된지 27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딸아이와도 연락을 대면대면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살아온 정이 없으니 딸도 그렇고 남편도 서로 정이 없는 셈이죠. 딸이 성인이 되면 아빠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본인의 문제이니 그때까지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감사한 분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세요. 딸의 이혼을 받아들이시고 제 딸아이에게 혹시라도 부재가 있을까봐 정말 온 사랑으로 같이 키워주시고 계시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봐도 부모님께는 항상 죄인이고 죄송한 마음만 들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는 그래도 위기 없이 잘 성장해 가고 있고 아빠는 이제 은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만큼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시거든요. 아빠가 은퇴하시고 이제 엄마와 노년을 즐기실 때쯤 제가 아주 크게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제 딸에게 무한 사랑을 주시는 분들에게 저 역시 남은 인생을 평탄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젊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제 고집으로 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인생의 기록이 생겼어요. 처음엔 자책도 많이 했고 인생이 끝났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이 있으니 이마저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지가 굳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딸아이 때문에 많이 강단이 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심리 공부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딸아이에게 이혼 가정을 준 것 같아 죄책감이 있었는데 똑같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나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의 상담을 할 때면 오히려 딸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다들 우리 딸 같아서 참 진심으로 임하게 되더라고요. 내일은 근처 고등학교로 특강을 하러 가는데 아마 이런 인생도 제가 이혼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겠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엔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마쳐볼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